특별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적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지금 오늘 봤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시험을 볼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내신이 당장 중간고사가 이제 좀 있으면 아니고 아무튼 제가 가장 먼저 닥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계속 함수의 그래프라든지 뭐 미분해가지고 풀어내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가 접선이라든지 증가함수, 극대흡수 이런 거 연습하다가 갑자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보면서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 판단하고 미분 계수 식변형 이런 게 아마 좀 불편했을 거라고 오랜만에 하니까 이분 집에서 막 복습하고 그러지 않잖아. 애들이 막 복습을 엄청 열심히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부분을 계속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적분 마무리 될 때쯤에 적분 통틀어서 시험을 한번 볼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적분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오죠. 우리가 fx를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하면 f'x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x제곱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2x라는 함수가 나와요. 자,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부정적분을 배울 건데,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x의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 즉 fx를 미분하면 f'x가 나와 인 상태인 거고, 즉 여기서 이렇게 2x를 아니지 뭔 소리죠? x제곱을 미분하면 2x2다. 자, 이 명제가 일단 참이죠. 그죠? x제곱 미분하면 2x가 나와요.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자, 적분. 그 중에서도 부정적분은 뭐냐면 어떤 네모를 미분하면 2x2다 라는 이 명제에서 네모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때의 이 네모를 2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그래요. 왜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미분하면 2x가 되는 걸 아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 x제곱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꼭 x제곱일 필요가 없었어. 그지? x제곱에다가 내가 1을 더해도 미분하면 2x고 x제곱에다가 100을 더해도 미분하면 2x고 즉 무수히 많은 x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제곱은 2x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x제곱은 2x의 한 부정적분이다. 그렇다면 2x의 부정적분은 모두 다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상수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x에다가 따옴표, x제곱에다 따옴표를 해서 미분을 표기하듯이 2x에다가 앞에 인테그럴이라는 이러한 기호를 써서 중요한 거는 뒤에 이제 적분 변수라고 해서 어떠한 문자에 대한 적분을 할지를 이제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dx라는 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요 dx를 이용을 해서 미분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태껏 따옴표를 했는데 dx분의 d x제곱. 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동일합니다. 마치 dx라는 것으로 나눈 것과 비슷하죠. dx라는 기호는 뭐냐면 원래는 미분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데 그것이 이제 x의 변화량이 한없이 0으로 다가가면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게 되는데 dx라는 거는 x의 미소 변화라고 부릅니다. 미소 변화, 스마일 아니고요. 미소라는 거는 아주 작은 뿌띠 아주 작은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인데 그래서 dx가 델타 x의 원래는 이렇게 또 표기를 하죠. 이게 뭘 뜻해? 변화량을 뜻한다고 애초에. 삼각형 모양이죠. 딱 밑변분의 높이 모양이죠. 그래서 저런 기호를 쓰는데
네, 델타니까 D를 써서 DX라고 쓴다고. 뭐 약간 TMI인데 아무튼 DX는 그런 뜻을 말해요. 그 미소 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그 미소야에 맛있는 메뉴가 있다고? 맞아요. 우삼겹 우동전골. 그래서 배가 나오면 우삼겹 우동전골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지금 아니 사실 그때도 포카리 먹었어요. 그때도 포카리 선생님이 쬐끔쬐끔 이제 그냥 목만 축이듯이 한 모금 한 모금 먹으면서 좀 괜찮나? 괜찮나? 이러면서 이제 괜찮은 것 같길래 그때도 한 500ml 정도는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에 식사를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요것만 하나를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을 그때 화요일 날 본 이후로 선생님이 그 이후에 먹은 게 흰죽 반 그릇을 어제 밤에 먹고 남은 반 그릇을 오늘 점심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이틀 동안 먹은 거라고는 햇반 한 공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네요. 자,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를 우걱우걱 먹었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또 걸리면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조심하려고 사실 지금 좀 상태가 괜찮은데 안 먹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표기를 할 때 이 dx가 되게 중요해. dx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부터는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 특히나 선행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가면 막 이런 거 나오지. a부터 x까지 ftdt 막 이런 거 나와요. 좀 더 나아가면 a부터 x까지 x 빼기 t의 ftdt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즉 뭐가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x와 t가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해. 그럼 이것이 t에 관한 적분인지 심지어 이거를 미분할 때는 뭐에 대해서 미분해? 사실 이건 뭘 뜻해? dx분의 d를 뜻해요. 여기서. 그럼 이거를 막 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그럼 t에 대해서 적분하고 대입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게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대. 2x 더하기 3t의 제곱.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내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똑같은 식인데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dx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 외에는 상수로 취급을 하라는 거야. 즉 얘는 그냥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 있어? x 부분만 적분하면 x제곱 되고 뒷부분은 상수니까 3t제곱 곱하기 그냥 x가 되겠죠. 왜냐면 1을 적분하면 x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적분상수는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반면에 아래식은 어떻게 돼? 이번에는 거꾸로 t 이외에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쟤는 2x에 t가 곱해지고 즉 t가 2x 개가 있는 거죠. 더하기 3t제곱 적분하면 t 3승이 되겠죠. 적분 상수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의 결과물 자체가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태 것은 여러분이 x와 t가 섞여 있는 경우에 각각이 둘 다 변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따옴표로 가지고 이제 미분을 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는 적분을 할 때 이제 적분 변수라는 존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러한 성질이 있는데 자 그럼 봐. 부정적분을 표기하는 방식은 뭐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뭐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ex라는 함수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정의상 ex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는 미분을 하면 ex가 나오는 함수야. 그게 뭔지 몰라도 돼. 미분하면 ex가 나오는 함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 그럼 그 함수를 미분을 하면 ex가 나와야겠지. 왜냐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이 표기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치 로그랑 비슷해. 로그는 뭐야? 이 밑이 이와 같은 진수가 되기 위한 지수의 값이었어. 그러니 그 로그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밑이 그와 같을 때는 진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의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냥 이거 미분하면 막 인테그랄이 없어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원래는 의미 자체는 뭐다? 이렇게 부정적분 기호를 쓰게 되면 우리는 미분을 하면 속에 있는 함수가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분하면 당연히 얘가 나온다고. 혹은 적분을 해봐도 돼. 애초에 적분을 하면 우리는 뭐가 나왔냐면 x제곱에다가 적분상수가 붙는데 이거 니네가 미분해봤자 어차피 날라가니까 2x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 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거꾸로 해볼까? 자, 2x를 먼저 미분을 해. 그리고 다시 적분을 해. 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얘는 일단 2가 되죠, 미분하면. 그지? 자, 2를 적분하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미분에서 2가 되는 함수는 누구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미분에서 2가 되는 건 2x일 수도 있지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요. 즉, 적분이 나중에 들어가면 적분상수가 붙고, 미분이 나중에 들어가면 적분상수가 없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둘은 어떤 상수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이 먼저냐, 적분이 먼저냐, 사실은 마지막에 미분을 하느냐, 마지막에 적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분이 마지막이면 상수가 있고 미분이 마지막이면 상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됐죠? 사실 부정적분은 하는 방법만 알면 되게 간단해요. 이쪽은 문제도 사실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은 왜 배우냐면 정적분 하려고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듯이 fx의 한 부정적분을 맨날 이렇게 표기하기 싫으니까 보통 라지 f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라지 fx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그지? 봐봐. f'x는 fx의 도함수인 게 약속이야. 근데 라지 fx는 너의 부정적, 보통 플러스 c로 붙여요. 너의 부정적분인 거는 약속은 아니야. 라지 fx는 다른 함수를 라지 fx로 정의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딱 표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네가 f'x라고 쓰고 아 선생님 저는 그냥 f'x가 뭐 gx 더하기 1을 f'x라고 놓은 건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저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원래가.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기일 뿐 이거를 너네가 gx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은. 자, 됐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자, 부정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fx와 gx를 각각을 부정적분을 하고 하나를 실수배를 하고 얘네를 더하고 뺀 것은 합쳐서 실수배 안으로 집어넣고 뿔마도 안으로 집어넣고 한 번에 부정적분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특징은 실수배 또는 덧셈 뺄셈을 합치거나 쪼갤 수 있어요.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합쳤을 때 식이 연산이 되면서 서로 날아가면서 연산이 간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너네가 이런 걸 해야 돼. 너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자, 너네 보고 이런 걸 갑자기 계산을 해달래. 그러면 이대로 따로따로는 적분을 할 줄을 모르죠. 그죠? 사실 적분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2까지 배우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른다는 가정하에 얘랑 얘를 합치게 되면 이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적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적분을 따로따로 하기 힘든 함수는 합쳐서 적분하는 경우가 많고 합쳐진 상태에서 적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찢어서 적분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을 적분하는 건 이제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에는 x의 n승을 적분을 이제 배우는데 어차피 다항함수는 그들끼리 더해져 있거나 실수배 빼져 있거나 그죠? 그렇게 연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적분할 줄 알면 다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분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미분에서 x n승이 나오려면 원래는 x n 플러스 1승이었을 거야. 그지?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미분하면 너가 곱해지니까. 더하기 적분상수.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너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적분을 해.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된다고. 원래대로라면 하나씩 다 따로따로 적분상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적분상수 해봤자 상수끼리 모아봐야 적분상수라는 거야.
적분상수라는 건 어차피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대표하는 거 그냥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넘어가면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보겠습니다. 정적분.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 기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fx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부정적분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자리에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뭐 문자가 들어갈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fx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저 정적분의 값은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너의 s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적분은 사실은 넓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넓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정적분은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의 개념이긴 하지만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생겼어. 그럼 역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했을 때 넓이가 S'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적분의 값이 S'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S'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적분이라는 거는 그 구간에서 X축과 fx로 둘러싸인 넓이이되 fx가 음수면 정적분 값도 음수, 양수면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와서 넓이랑 똑같고 얘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정적분이라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면 이거를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뭘 만들어주냐면 사각형들을 열심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형들을 합을 하는데 그때 이 높이로 사용하는 게 fx의 함수값을 사용해요. 높이 밑변은 이제 요 길이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들을 모아가지고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거든. 근데 이제 사각형을 구할 때 fx를 곱하지 그냥 선분의 길이를 곱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이때 이 함수값을 곱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수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예를 들면 여기가 높이가 5야. 여기가 뭐 1이야. 그럼 1 곱하기 5인 반면에 이쪽에서는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A부터 B까지라는 건데 그럼 내가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이 부분의 넓이가 5고 이 부분의 넓이가 3이라고 한다면 정적분 값 자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5가 나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부분에서는 더해주고 음의 부분은 빼주고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게 등장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정적분이라는 값과 요 부정적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라지 F,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여기다 B를 넣고 A를 넣고 서로 빼게 되면 너의 정적분의 값이 나오더라.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정적분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부터 2까지 뭐 3x제곱을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3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너가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서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3x제곱을 부정적분을 한 x3승이 있겠죠. x3승이라는 거 안에다가 2를 넣고 1을 넣고 서로 빼준다고 그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대괄호를 써주고 위에다가 2를 밑에다가 1을 써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2의 3승에서 1의 3승을 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쓰고 라지 fx에다가 대괄호 써서 ba 쓰기도 하고 너를 어떻게도 쓰냐면 선생님은 요렇게 쓸 거예요. 자, 대괄호 대신에 요렇게 짝대기를 쓸 겁니다. 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너가 정확하게 7이 나와. 즉 여러분은 적분을 배우고 나면 어떠한 다항함수, 지금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밖에 못 배웠죠.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항함수와 x축 같은 것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넓이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할 일이 있을까?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할 일은 잘 없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뭘 해봤냐면 고등학교 때 별의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이었는데 아마 고2였을 겁니다. 너네 기준 이때입니다. 여름이었어요. 해가 쨍쨍한 여름이었고 고2.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날씨가 엄청 쨍쨍하니까 야, 이 뜨거운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죠? 돋보기로 뭔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보다 약간 스케일이 크게 우리가 그 돋보기 역할을 하는 오목거울이 있어요. 오목거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디 보면 안테나 같은 거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걔가 이제 무슨 모양인지 알고 있나요? 뭐죠? 반구 아니에요. 무슨 도형이죠? 무슨 도형이에요? 알아야지. 2학기 때 기아 한다며. 뭐게?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포물선의 특징은 뭡니까? 너가 평행하게 들어온 것들은 다 어디를 지나가요? 어디? 누굴 지나가? 초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일따위로 생겼다고 여기에 다 모으려고 전파를 싹싹 아무튼. 자, 그래서 포물선입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그러면 커다란 포물선을 이용을 하면 태양광을 딱 모아가지고 가운데다가 고기를 넣고 구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포물선은 뭘로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 큰 포물선. 그래서 우산을 생각했어요. 우산이 왜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근데 우산 안에는 이제 색깔이 이제 반사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반사를 어떻게 시키지? 그래서 철물점 가가지고 그 은색 라카를 샀어요. 그래서 라카를 이걸 다 칠했어요. 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막 이렇게 사실은 먼저 손을 대봤죠. 이렇게 태양광선 해갖고 이렇게 딱 손을 대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좀 빛이 모이나 어림도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이 우산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죠, 사실. 이게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막 지멋대로만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도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근데 라카는 버렸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상황 뭔가 내가 포물선에 대한 어떤 넓이 같은 걸 구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참수는 뭐다? 포물선이죠. 그럼 여러분이 포물선의 어떤 이런 넓이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자, 너네는 그런 거 안 해봤지?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자, 그 공사장에서 철근 주워다가 그걸로 막 활 만들어서 뒤에 매점 뒤에서 막 이렇게 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막. 그래도 포항공대 갈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적분값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뭐다? 정적분은 넓이야. 그러면 너네가 넓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생긴 넓이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줄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너네한테 이런 거를 딱 시켜보지? 그럼 애들이 못 푸는 애들은 잘 없어요. 왜? 절대값 함수 나는 쪼갤 줄 아니까. 근데 본질을 잘 못 본다고. 잘 봐. 너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인데 마일이 한 요 정도에 있고 3이 한 요 정도에 있어. 그래 놓고 너네 보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봐 이런 질문이야. 맞아?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소 잡는 칼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떻게 구해 이거? 밑변 높이 이렇게 하겠지. 심지어 높이가 밑변의 몇 배야? 정확히 2배야. 그렇다는 거는 밑변만 제곱하면 넓이가 나와. 굉장히 쉽죠. 2분의 3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 계산하시고 끝 얼마야? 4분의 9 더하기 25는 34. 그래서 2분의 17 나와요. 됐어? 너네가 이거 접근시키면 이 정도 속도와 정확도로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 너네가 이거 다 막 구간 쪼개가지고 마일부터 2분의 1 절대값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떼고 적분하고 위끝 아래끝 넣고 서로 빼고 다시 3부터 또 2분의 1 또 이번에는 부호 플러스 이렇게 안 푼다고. 허수 특 무조건 그냥 갖다 공식에 넣음. 이해를 해줘야 돼.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넓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굳이 적분이라는 도구를 꺼내지 않는다고. 적분은 언제부터 사용한다? 2차 이상의 함수부터 사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 넓이 파트 공식을 배우고 나면 2차 함수도 거의 적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하게 돼. 되게 많이 하게 돼.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적분의 성질.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성질은 부정적분의 성질과 99% 유사한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봐봐.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것과 A부터 B까지 ft dt를 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쉬운 예를 든다면 자, ex dx 한 거랑 et dt 한 거랑 얘네는 기본적으로 같을까? 얘는 적분상수를 제외하고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다르죠. 왜? 얘는 함수 자체가 x제곱이고 얘는 t제곱인데 누가 x제곱이랑 t제곱을 같다고 그래? 근데 이거에다가 니네가 만약에 1부터 2까지를 대입을 한다고 치면 1 넣고 2 넣고 대입을 해서 뺀다고 치면 그 값은 그렇다고 달라질까? 변수 이름이 x에서 t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정적분은 어차피 어떠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변수가 x건 t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예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넓이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대신에 이 부분은 일치해야 되겠지. x에 관한 함수면 x에 대한 적분, t에 관한 함수면 t에 대한 적분, 뭐 s에 관한 함수면 s에 대한 적분. 이 부분 정도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부정적분의 성질 중 실수배랑 더하고 빼는 거는 우리가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적분에서도 동일하게 통용이 되긴 하지만 정적분에서 그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분 구간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일치를 하게 되면 fx를 정적분을 한 거랑 뿔마 A부터 B까지 이번에는 변수를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한 거는 변수가 바뀌어도 된다고 했죠. 한 번에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k배 fx 뿔마 gx dx.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근데 언제만 가능하다? 적분 구간이 같을 때만, 같은 적분 구간에 대해서만 함수끼리 서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애초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적분 구간의 유무예요. 이걸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너가 윗끝 아래끝이라고 부릅니다. 윗끝 아래끝 사이즈표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윗끝인가? 위끝? 윗끝? 아래끝?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쓰는데 그럼 부정적분과 가장 큰 차이가 적분 구간이라는 이야기는 정적분 문제에서는 저 적분 구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우리가 대칭성을 할 때도 그렇고 정적분의 성질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성질뿐만 아니라 어떤 성질도 있냐면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를 정적분을 한 거에다가 이어서 B부터 C까지 어떤 함수를 정적분을 한 것을 더하게 되면 A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같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네가 하나의 그래프에서 A부터 B, B부터 C 합치면 A부터 C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large FB minus large FA, large FC minus large FB 그러면 FB가 날아가고 large FC minus large FA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수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언제 쓸 수 있다? 함수가 일치하고 윗끝과 아래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간 합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다 보니까 ABC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A부터 B까지 정적분인데 B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부터 A까지 임의의 동일한 숫자에 대한 정적분은 FA-FA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0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뭐 A부터 A까지, 1부터 A까지, 0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미분 귀신, 적분 귀신 얘기 해줬나요? 미분 귀신, 적분 귀신 얘기 안 해줬나요? 얼핏 했던 것 같은데. 너한테만 했어? 그래? 이제 요 얘기를 하면 꼭 항상 생각이 나는 게 바로 그 친구인데 원래는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0이거든? 근데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도 0이 안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감마 펑션이라고 걔는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1이 나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배우는.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상식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0부터 0까지 정적분이 1이라고? 0이 아니라고? 약간 좀 희한한데. 이제 그 자연수 나라에 쳐들어온 미분 귀신과 적분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한 10분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왜? 다시 해줘? 넌 재밌었어? 그래? 근데 애들 미적분투 안 배웠으면 이해 안 갈 수도 있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나라에 미분 귀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분 귀신이 자연수들을 다 미분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 나라의 왕이 이 미분 귀신을 물리쳐줄 어떤 용병을 구했어요. 그래서 1차 함수 x가 와서 미분 귀신과 맞서 싸웠지만 두 번 미분당해서 0 돼버렸죠. 그래서 x의 n승이 왔는데 또 n 플러스 1번 미분해서 0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항함수로는 승부가 안 난다. 그래서 얘를 누가 물리쳤냐면 바로 지수함수가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투를 안 배웠으면 이해가 안 가. 제 노잼이라는 거. 얘 미분하면 2x거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온 아주 특이한 함수야. 그래서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지만 적분 귀신이 나타났어요. 적분 귀신이 나타나서 애들을 갑자기 0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0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궁리를 한 끝에 이제 감마 펑션이 등장을 해서 얘가 이제 0부터 0까지 적분을 했는데 너가 1이 되면서 사라지지 않고 물리쳤다. 약간 뭐 이런 해피엔딩 약간 이런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데서 유행하던 거냐면 막 서울대 게시판, 막 포항공대 무슨 유머 게시판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보면서 깔깔깔 재밌다 약간 이런 이제 이해를 못하면 너무나 노잼 미친놈들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분 귀신, 적분 귀신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원래는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당연히 0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우변에 C를 대입을 해보시면 A 자리에 C를 넣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너가 뭐 C에 A를 대입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대입하면 C부터 C까지 적분은 0인데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 C부터 B까지 적분이랑 B부터 C까지 적분이 돼. 근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C고 얘는 large FC 마이너스 large FB니까 윗끝 아래끝이 바꾼다는 거는 원래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나와요. 이제 B와 C가 자리가 서로 바뀌니까. 그럼 더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윗끝 아래끝을 바꾸면서 우리는 뭐가 가능하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가능하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을 변화를 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적분 구간 여러 개를 합치기도 하고 윗끝 아래끝을 바꿔서 마이너스로 바꾸기도 하고 하나의 적분 구간을 쪼개기도 하고 보통 쪼개는 경우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0부터 1까지는 x제곱이고 1부터 뭐 그 이후까지는 뭐 또 다른 함수 뭐 예를 들면 뭐 2x-1이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해야 되는 함수를 적분을 할 때는 적분 구간을 쪼개서 그 구간에 맞게 적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절대값 2x-1 같은 거. 절대값 함수도 뭐야? 사실은 구간별로 다른 함수인 거죠. 그래서 그 구간별로 맞춰서 구간을 짝에서 정적분을 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긴 좋다. 자, 됐죠? 이게 정적분의 성질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함수들에 대한 정적분과 그다음에 함수의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그다음에 정적분으로 포함하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 오늘 적분 첫 시간은 이게 끝이에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자. 그렇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값을 구해봐라. 참고로 부정적분 단원이 개인적으로는 미적분 1에서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변을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그만이죠. 우리가 인테그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적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가 튀어나온다고. 즉 양변을 미분하시면 좌변은 x 빼기 3에 fx에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27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줄 다항함수 fx.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을 x 빼기 3으로 나눠줘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f3일 때가 너를 나눈 값이 될지는 모르는 거야. 원래 너를 나누려면 x 빼기 3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잖아. 즉 f3은 별도로 정의를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 함수의 연속성 파트 조금 기억나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연속성이 있으면 그냥 나눠도 되는데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너가 3이 아닐 때는 나눠주되 3일 때는 별도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안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 리미트 fa가 fa 더하기 3일 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갑자기. 그러면 a에서 불연속이라는 이야기잖아. 즉 이 상황은 3에서 불연속이라는 이야기. a가 3이고 그때 함수값에 대한 어떤 연속성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어쨌거나 얘는 너네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나누게 돼 있다고. 얼마 나와요? 3x 플러스 9 나오나요? 그래서 fx 나왔고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 보시면 자, 함수를 너네 보고 직접 적분하고 미분하라는 게 아니야. 처음에 뭘 했어? 함수를 부정적분을 했어. 그 다음에 겉에 미분을 했어. 그렇다는 거는 속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좌변은 ax 3승 2x제곱 더하기 bx 빼기 7 우변은 x 3승 cx제곱 3x 플러스 d 둘이 서로 같은 항등식이니까 계수끼리 서로 비교하면 끝. 나와 있는 숫자 싹 다 더하면 되죠. a, b, c, d 구하지 말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7 끝. 마이너스 1 나와요.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부정적분 문제들은 사실 부정적분을 하라라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부정적분을 직접 해서 구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오히려 미분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면 먹었어? 라면 못 먹었어? 뭐 먹었어? 치킨 먹고. 아, 치킨 먹었어. 너무 부럽다.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저기? 그 세븐일레븐? 원래 옛날에 미니스탑이 간식이 맛있었는데 미니스탑. 미니스탑 요새 있냐? 없지 않냐? 미니스탑 망했지? 망했나 그럴 거야. 철수했나 그럴 거야. 미니스탑이 원래 일본 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엔 패밀리마트 뭐 이런 데도 있었고. 편의점 이제 많이 줄었어. 좀. 왜? 적어도 한 명 이상 틀렸네? 그게 이제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비둘기가 두 마리인데 집이 하나면
그지? 적어도 한 비둘기 집에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답은 하나인데 너네가 답이 2개 나왔으면 적어도 한 명은 틀린 거예요. 그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피전 홀 프린시플. 자, 볼게요. 일단은 양변은 미분을 합시다. 좌변은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 x-1 미분하면 1, fx 곱해주시고 더하기 x-1 f'(x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왼쪽에 있는 x-1 fx를 미분한 거 마이너스 fx인데 라지 fx를 미분하면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니까 스몰 fx가 됩니다. 빼기 fx. 그 다음에 너는 우변을 미분을 했더니 12x제곱 마이너스 12x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은 여기 날라가죠. 다음 수니까 x-를 나눠줘도 되죠. 그러니 f'x가 나옵니다. 너는 12x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f1이 2일 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fx를 f'x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도함수는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겠죠. 다시 6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가 붙는데 1 들어가서 2가 되려면 너는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24 빼기 4 답은 2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된다. 넘어갑니다. 4번도 같은 종류의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갑자기 밑줄 적분상수 c값의 범위. 자, 우리의 문제에는 c라는 문자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당연히 적분상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좌변에 있는 이 부정적분을 계산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적분상수가 나오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그럼 항상 0보다 클 수 있는 방법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끝났죠? 25 빼기 4c가 0보다 이제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슉 4분의 25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너의 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주고 극대 극소값을 줄 테니 fx에서 a와 d를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분을 직접 해서 구해도 되긴 하지만 도함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도함수를 토대로 fx를 그려서 비율 관계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f'x를 너네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3a가 될 거고 실근이 0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의 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적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풀이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적분을 하시면 ax의 3승이 되고 3ax니까 2분의 3a x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더하기 적분 상수죠. 우리가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극대 극소값을 알려줬어. 극대값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함수값이고 극소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죠. f 마일이 마일이고 f0이 1이야. 그러니 둘을 대입하시면 당연히 a, b, c, d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교과서적인 풀이인 거고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 드릴 거냐면 자, 원래가 너네가 fx를 가지고 있을 때 f'x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마당에 도함수가 이미 주어졌는데 이 짓을 하는 거는 너무나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도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건 이미 너네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쓱 그으면 여기서 누구랑 만나? 2분의 1이랑 만나지. 비율관계상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항상 너가 2대 1이야. 니네가 그림 개떡같이 그려놓고 1대1이라고 주장하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2대1이야.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아니면 잘 못 그리겠으면 8칸을 쳐서 그리라고 했어. 나는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막 그리는 건데 너네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 막 1대1 막 이러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잘 그려줘, 비율을.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뭘 알려주고 있어, 지금? 극대 극소 값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게 지금 1이고 너가 마일인데 그렇다는 거는 최대 최소의 차이를 알 수 있네. 극대극소의 차이를 알 수 있네. 극대극소 차이가 2인데 이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라는 걸 알려줬다고. 4 곱하기 최고창 얘가 한 칸이 t라고 2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돼. 요게 2라는 소리는 당연히 a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a는 얼마 나오니? 4 나오는 거 맞나? 그죠? 그래서 너의 최고창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잡아주시고 둘 중에 하나로 해. 난 이걸로 할게. x제곱에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x 더하기 2분의 3. 근데 누구랑 1이랑 접하니까 플러스 1. 자, fx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를 다 적분해갖고 대입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 방식은. 이렇게 자꾸자꾸 해야 는다고. 연습을 해야 늘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언뜻 보기에는 쉬운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게 지금은 더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개편한 길이라니까. 넘어갑니다. 7번은 쉽죠? 서로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로 딱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날아가면서 x제곱만 남겠지. 전개하시면 x3승 더하기 x제곱만 남아요. x3승 적분하면 4분의 1 x4승.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3승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겠죠.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암산으로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8번부터는 뭐냐면 구간별로 달리 정의된 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f'x가 1보다 작을 때는 4x, 1보다 클 때는 1이라는 그런 함수를 따라간대. 그러면서 fx가 0,1을 지나간다면 너를 한번 구해볼래? 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f'x를 줬으니까 f'x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너의 원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적분 상수는 들어가겠지. 자, 적분을 해줄게. fx는 위에 거를 적분하면 2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밑에 걸 적분하면 x 더하기 적분상수.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 위아래 저 적분상수들은 절대 서로 같은 적분상수가 아니야. 물론 운이 좋게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적분을 2번을 했으면 적분상수도 2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뭘 알려줬냐면 밑줄 0,1. 0,1이라는 거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니까 c값이 일단 1이 나온다는 걸 C1이라고 부를게요. 너를 C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우리 fx의 함수의 연속성에 따르면 1을 대입한 값인 3이고 너도 3이 되려면 C2는 2가 나오죠. 보시다시피 C1, C2가 서로 같지 않게 나와요. 그럼 다 했지. f-2랑 f2는 위아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랑 2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의 본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처음에는 기울기 4자리로 가. 그러다가 이렇게 돼 있고 1로 가는 거죠. 자, 잠깐만. 이렇게. 그리고 너가 0일 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안 생겼다. 아이씨. 다시. 4자리로 가다가 1자리로 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이죠. 이게 지금 누구냐면 f'x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f-2 더하기 f2를 구하고 싶거든. 우리가 뭘 알려줬냐면 f0이 1이라는 걸 알려줬어. 지금 이 함수를 적분을 한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직선이니까 적분하면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가 기울기 4자리까지 가다가 여기부터는 갑자기 기울기 1자리로 가야 돼.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딱 1에서 미분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누구냐면 y는 1이야. 여기가. 자, 도함수 주면 너네가 fx 그릴 수 있지.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정상이야.
이거를 알면 너네가 이거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너와 너의 무엇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냐면 정적분 값에 대한 이야기야. A부터 B까지 너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fx에 A를 넣고 B를 넣게 된, 즉 fx 기준에서는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게 돼 있어. 즉 여기서의 넓이는 여기서의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해. 그러면 내가 여기서 f2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지금 0인데 그럼 f2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너네가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0부터 2까지 넓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자, 이 부분의 넓이는 1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는 1 곱하기 4, 너가 2가 되겠죠. 그죠? 즉 3이 나온다고. 이 3이라는 정적분 값이 뭐냐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인데 0부터 2까지의 fx 기준에서는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해.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3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저기 F0이 1인 걸 아니까 1에다 3 더하면 4가 되겠지. 즉 굳이 부정적분을 하지 않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에서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 값으로 정적분에서 함수값의 차이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이쪽 단어는. 사실은 좀 더 나중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은 이 정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9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개 싫어하는 fx 더하기 y, fx 더하기 fy, f3xy. 선생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는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도 나오고 미분계수 정의에서도 나오고 나아가서는 적분 단원에서도 나오니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는 유형이라고 했어 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고. 얘는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그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형태라고 이거는. 이거에다가 더 변형이 돼. f-y도 나오고 fxy 곱한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온다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며. 근데 얘가 제일 쉬우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xy에 0부터 대입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젠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서 0을 대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문제가 나와요. 0, 0 대입해서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때는 1, 1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로그 함수거든. 물론 미적분 원에서는 볼 일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0, 0 아니면 1, 1이야. 근데 거의 0, 0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해. xy에 내가 뭔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값을 넣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말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11 대입하면 f1이 0 나오겠죠. 그죠? 막 그렇게 나오거든. fxy는 fx 더하기 fy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fxy에 11 넣으면 f1은 f1 더하기 f1 이렇게 된다고. 그럼 f1은 0 이렇게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하려면 0 대입해서 f0이 0인 거 구해주고, 두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f'x는 리미트 원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인데 주어진 식 y에 h 들어가면 fx 더하기 h는 fx 더하기 fh 더하기 3xh인데 fx를 빼면 fh 더하기 3xh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나왔을 거라고. fx가 딱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쓱쓱 약분하고 식 정리하시면 3x 더하기 h분의 fh인데 h가 0으로 가면 f' 0이었지. 이렇게. f' 0 문제에서 줬죠. 그러면 도함수를 알아 너네가. 당연히 fx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줘야 되죠. 2분의 3 x제곱 x 적분 상수인데 적분 상수는 0이죠. 왜냐하면 f0이 0이니까. 넘어갑니다. 10번도 해볼까요? 10번이 좀 더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좀 더 어렵게 생겼죠.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f'x를 fx로 표현을 한다는 게 똑같고 일단은 f0을 대입했을 때 f0이 이번에는 0이 나오지 않죠. 0이 아닌 값이 나올 것이고.
죽 좀 시켜야겠다. 죽 좀 시켜놔야지. 풀었나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F0이 아마 1이 나올 거야. 그지? F0은 2F0 빼기 1이니까 F0 한 개 없어지고 이항하면 F0 1 나와요. 그 다음에 F'X를 써볼 건데 리미트 역시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가 Fx 더하기 FH, EXH 마이너스 1이니까 Fx를 빼면 FH, EXH 빼기 1 나누기 H. EXH랑 H를 나눠주시면 EX가 남고요. 뒤에 이 부분이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맨날 F'0이 나옵니다. 왜 F'0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 누구야? 이게 사실 F0이야. 자, 이게 정확히 F'0의 구조죠. F'0이 현재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나 그냥 2x 더하기 k라고 놓겠습니다. 우리는 k 값을 구하면 그만이야. 자, fx를 구하시려면 fx는 주어진 식을 적분을 하시면 x제곱 kx 더하기 적분상수인데 f0이 1이기 때문에 1 써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나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fx에서 f'x를 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k-2에 x 더하기 k 아니지? 더하기 1 빼기 k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 마이너스 1 양변에다가 2 곱해주시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지, 그지? 그러면 분자식에다가 1 들어가면 0이 되는가? 1 들어가면 딱 0 되죠.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한 것이 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에 있는 요식 전체를 그냥 미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뭐 나오냐면 2x 더하기 k-1인데 1 들어가면 정확히 k가 나와요. 2x 더하기 k-2에 1 들어가면 2 더하기 k 빼기 2야. 이거 날라갔고 답은 18이 되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 보시면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대. 너네가 그릴 수 있지. 지금 뭐가 눈에 띄냐면 f'0이 3이라는 게 눈에 띄거든.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너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최고차항까지 감안해서 다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f0은 0이래. 그리고 fx는 k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림만 잘 그리시면 굉장히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쉽게 끝나느냐? 도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소를 살려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죠? 그러면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이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fx를 잘 그린 그림이고 여기선 사실 비율 관계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할 건데
애초에 f0이 0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fx라는 함수와 기울기 k자리인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k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고 0인 것도 괜찮지만 기울기가 3이 되거나 3보다 좀 커지면 더 이상 세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3인 순간이 더 이상 교점이 3개가 나오지 않는 시점입니다. 즉 K값은 3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연립해서 푸셔도 되는데 그냥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12번 해보세요. 참고로 12번은 정말로 적분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그리는 건 의미 있겠죠. 4차 함수에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fx 어떻게 그리는가. 문제에서 f-2와 f2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함수값을 대입을 하시면 fx라는 함수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적분하기가 조금 귀찮죠. 있죠. 그거를 쓰면 좀 낫죠. 뭐였냐면 2차,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 일단. 곱하기 나머지 선분의 길이에다가 원래 선분의 절반 더해서 곱해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냥 하셔야 됩니다. 너도 그게 있다는 것만 알지 기억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알려줬을걸? 나도? 그거 넓이 공식 할 때 했을걸? 근데 여기서 그 넓이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거를 그래도 떠올린 거는 잘한 거죠. 왜냐면 적분하기 싫거든, 누가 봐도.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적분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사차 함수 적분해서 이제 3차 함수 적분해서 4차 함수 구해서 적분상수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2랑 F-2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이고 3에서의 함수값이 현재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저 도함수를 바탕으로 먼저 F'X를 구해줄게요. 최고창을 그냥 4A라고 잡을게. 어차피 적분할 거니까. 그러면 X 빼기 2 더하기 2는 X제곱 빼기 4가 되고 X 빼기 3까지. 자,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적분을 할 겁니다.
fx는 ax의 4승.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너랑 곱한 마이너스 3 x제곱 4a까지니까 마이너스 12죠. 근데 마이너스 12인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 ax의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16a죠. 그럼 마이너스 8 ax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12. 그러면 48인가? 더하기 48a. x 더하기 적분상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a로는 사실 다 묶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입할 때는 묶어서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함수값 두 개를 알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시면 a값과 c값이 나올 것 같아요. 기왕이면 a로 묶을게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너가 32 더하기 24 빼기 32 빼기 96 쇽 마이너스 72 나오나? a 플러스 c는 4. 자, 2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2가 아니잖아. 16이잖아.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에휴. 40 128 88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16 빼기 24 빼기 32 더하기 96 이렇게 되겠네? 얼마나? 56 40 56 나온다. 아닌가? 맞나?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0 56 나오죠. 56. 그래서 56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 아이고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를 빼가지고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쟤를 빼면 a 값이 나오죠. 얼마? 144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약분이 될 것 같죠? 약분이 되죠. 그러면 18 나오나? a는 마이너스 18분의 1. 오이차. C값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C값이 또 그지 같은 게 나오네요. 오 마이 갓. 어쩔 수 없지. C는 4 더하기 88A니까 빼기 18분의 88. 이런 그지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 9분의 44. 너는 9분의 36이니까 36 빼기 44는 마이너스 9분의 8 나오네. 아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C값 나왔고 A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3을 이제 대입을 하셔야 돼요. 3을 대입해 보시면 A에 81 빼기 4 곱하기 27 빼기 8 곱하기 9 더하기 48 곱하기 3. 근데 이제 다 9로 묶이는 거 보이죠? 여기 이제 16 곱하기 9니까 9로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9 빼기 12 빼기 8 더하기 16 곱하기 9 곱하기 A 더하기 C. 요거 계산할게요. 얼마 나오니? 4, 5, 5A, 45A. 이렇게 나오나?
맞나 모르겠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얘가 5 나오고 9, A, 45A 플러스 C. 오케이. 자, 그럼 너를 이제 곱해주시면 약분되면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8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분의 그지 같은 문제 61인가? 아휴. 자, 여기까지 계산 실수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마이너스 18분의 61 왜? 왜? 모르겠어. 아무튼 일단 해볼게.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마사고 너가 마이너스 18분의 61인데 그러면 플러스 4니까 절대값을 굳이 씌우지 않고 뿔마 K로 할게. 뿔마 K.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이 되려면 3개, 2개가 돼야 되죠. X축은 요 사이로 지나갑니다. X축은 요 사이로 지나가고 3개, 2개 되려면 정확히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나오지 않나요? 그럼 K 값은 18분의 61이 나오는데 답이 79가 맞나요? 77이라고? 아이씨. F'(x) 최고차함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4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 뭐 산수를 틀렸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인데 에휴. 핑계를 대자면 밥을 너무 못 먹어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한번 뭐 나중에 해보시고. 근데 원래는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이 이제 살짝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름 비슷했는데 아쉽네요. 16분의 60이나 16분의 60일나? 오 마이 갓. 어디서 틀린 걸까 도대체? 심지어 60일이 맞았다는 게 골 때린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성질과 계산. 이차함수 fx가 다음 두 점을 지나간대요. 자, 두 점을 지나가니까 1,1과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y는 1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마일과 1을 갖는 거예요. 즉 fx에서 1을 빼주시면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받는다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입을 주셔야 됩니다. 1과 마일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적분 값을 줬으니 최고차항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 0부터 1까지 a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정적분을 한 게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정적분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 ax의 3승 마이너스 ax 더하기 x 0 넣고 1 넣고 0 넣은 건 맨날 0이니까 그냥 1 들어간 것만 계산하면 되죠. 1 빼기 3분의 2a 나옵니다. 즉 a 값은 3이 되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4번 해볼까요? 함수가 같은 거는 적분 구간끼리 합치거나 분리를 할 생각을 하고 적분 구간이 같은 거는 함수끼리 합치거나 분리할 생각을 또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구조 변형에 대한 이야기.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뭔가 크게 잘못됐어. 예를 들면 앞에 두 개는 함수가 같죠. 그 대신 적분 구간은 좀 다르지. 적분 구간 다른 거를 잘 맞춰줄 생각을 하라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윗끝 아래끝을 바꾸고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윗끝 아래끝을 바꿔서 플러스로 바꾸고 나면 적분 구간을 합칠 수가 있어요. 적분 구간을 합치고 나면 비로소 옆에 있는 함수랑 적분 구간이 같아지죠.
적분 구간이 같아졌으니 이제는 함수끼리 합칠 수 있죠. 이렇게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있는 항 두 개를 보시면 너가 함수가 같죠. 함수가 같은데 적분 구간은 달라요. 근데 요 다른 적분 구간을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윗끝 아래끝이 이제 같아졌죠. 윗끝 아래끝이 이렇게 같아지면 구간이 연결됩니다. 1부터 2, 2부터 3이니까 1부터 3까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1부터 3까지 정적분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합치고 났더니 이번에는 적분 구간이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적분 구간이 일치를 하면서 함수끼리 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1부터 3까지 x제곱과 1을 더해주고 분모도 x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 약분이 되면서 1을 정적분을 하는 게 된다. 1 적분하면 x죠? 답은 2가 됩니다. 이해가요? 15번도 한번 해보세요. 15번은 너네가 그냥 fx 대충 그려놓고 구간을 다 잡아. 마일 2, 그 다음에 1, 3, 1, 2 그리고 각 구간의 넓이를 너네가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직관적이고. fx 대충 그려놓고 마일 2, 1, 3 이렇게 4개의 경계를 잡으면 된다고. 대충 이렇게 그리라고. fx 이렇게 그려놓고 마일 2,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마일부터 2까지가 2고 1부터 3까지가 4인데 1부터 2까지가 8이에요. 그럼 이제 너네가 적분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영역별로 쓸 수가 있다고 그냥. 자, 보세요. 1부터 2까지 정적분이 8이죠. 근데 마일부터 2까지가 2라는 거는 마일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야. 다시 1부터 3이 4라는 소리는 넌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된다고. 1부터 2가 8이잖아. 근데 마일부터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6이고 1부터 3이 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라고. 다 더한 게 마일부터 3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온다. 넘어갑니다. 16번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얘네끼리 적분 구간이 같죠. 사실은 윗끝 아래끝 바꿔가지고 쓱 계산하시면 심지어 함수도 같죠.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그럴 수 있죠. 전혀 다르니까. 이번에 스위스 시험 보고 왔는데 네 문제 맞아가지고 공부를 한 게 맞아? 아니 진짜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못 살아. 심지어 아침 9시라가지고 문제 다 읽어놔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잘 왔나요? 3 곱하기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정적분으로 오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변형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마이너스 2였던 거를 0부터 1을 위끝 아래끝 바꿔서 플러스로 바꿨고요. 1 마이너스 x제곱이었던 걸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꿨습니다. 함수가 일치하고 구간도 일치하니까 요게 묶여서 총 3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할 때는 사실은 3x제곱을 안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3x제곱 적분하면 x3승이고 x제곱 그냥 적분하면 3분의 1 x3승이기 때문에 3을 안에다 넣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간을 쪼개야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쪼개냐면 0부터 1까지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0부터 1 사이에서는 제가 음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에 3x제곱 플러스 1인 거고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나오죠. 3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어차피 요걸 적분하나 이걸 적분하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x 0 넣고 1 넣고 얘는 x3승 빼기 x 1 넣고 2 넣고 자 어차피 우리는 위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빼고 요거 대입하고 빼는 건데 사실은 요거를 위끝 아래끝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걸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1은 2번 들어가고 0 1번, 2 1번 들어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합쳐서 그냥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럼 위에다가 2 넣고 0 넣고 1 넣고 1 넣고 빼는 거야. 자, 2 들어가면 6, 0 들어가면 0, 1 들어가면 0. 답은 6이네요. 넘어갑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18번, 19번, 20번 다 쬐끔쬐끔 어려운데 17번은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f'x를 그냥 적분한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다 라는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고 보시면 fx 그래프를 먼저 줬죠. 자, fx의 그래프를 제공을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3차 함수인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아이들이 3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푸는데 3차 함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마일이고 너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그때 각각의 값이 나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 너 마이너스 1, 너가 4 여기가 지금 1인 상황. 자,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절대값 f'x를 정적분을 하고 싶어.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방금처럼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구간을 선생님이 어떻게 나눴죠? 0부터 1과 1부터 2로 나눴어요. 왜 1을 경계로 나눴냐면 절대값 안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달라지니까 적분 구간인 0부터 2가 그 중에서 경계로 포함하는 건 1이니까 그래서 1을 경계로 나눈 거야 함수를.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경계로 나눠야 될까를 보셔야 돼요. 기준은 당연히 뭐겠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인 f'x의 부호를 가지고 경계를 나눌 거라는 게 자명해.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근데 f'x의 부호와 fx의 그래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증가 감소를 가지고 f'x의 부호를 판단해. 그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너의 부호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사실은 fx의 증가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사실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 보아하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를 해. 그러니 마이부터 마일까지는 f'x가 양수라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반면에 마일부터 1까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f'x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f'x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윗끝 아래끝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수가 같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정리하시면 f'x의 부정적분은 fx니까 f라는 함수 안에 마일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고 그 다음에 마일 넣고 1 넣고 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f-1 빼기 f-2는 fx 기준에서 여기부터 여기, 어디 갔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예요.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f-1 빼기 f1은 여전히 너와 너의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그죠? 이것들을 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개념이냐면 속도 가속도 파트 맨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 거리 파트에서의 총 이동 거리 개념이라고. 저 fx라는 함수를 위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값 f'x는 뭐냐면 절대값 속도예요.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죠. 속력을 정적분한 것을 우리는 총 이동 거리라고 부른다고. 즉 너부터 너까지 함수값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그 양의 값으로 다 바꿔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냥 3만큼 이렇게. 그래서 답은 5 더하기 3이 되겠죠.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18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되게 쉬운 거예요. 다음 시간 훨씬 어려워요. 다음 시간이 적분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가장 어렵고 그러니 가장 중요하겠죠. 응? 응? 왜냐면 얘는 함수는 같은데 구간만 합쳐지는 거니까. 응. 함수끼리 더할 때는 구간이 같으면 함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함수가 같으면 구간이 더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구간도 더하고 함수도 더하면 안 돼요. 그냥 구간 나눠서 적분해가지고 A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따로따로 적분하고 그게 이제 A로 표현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으로 표기를 해봤고, 적분을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 넣고 0 넣고. 마이를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아래 끝이니까 빼겠죠. 얘도 마찬가지. 적분을 하시면 0 넣고 a 넣고. 자, 계산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진동 소리가 나는데? 기분 탓인가? 아닌 말이야. 진동 소리 나지 근데. 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해 보시면 a제곱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a 3승 더하기 4a까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a는 양수래.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미분을 해도 돼요. 미분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직은 1대 루트 3 비율 관계 잘 못 쓰니까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가 0이 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언제 최대냐면 A가 2일 때가 최대입니다. 2를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답은 8 더하기 3, 8 빼기 3분의 8 3분의 16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A를 대입해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시 A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야. X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함수니까 A에 대해서 미분. 왜냐면 나는 이 A로 구성된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 증가함수를 알고 싶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19번은 간단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4차 함수 fx, gx가 있는데 둘이 만나는 세 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일 0, 1에 근데 세 점에서 만나나 봐. 4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라서 서로 빼고 나면 fx-gx는 3차 함수가 나오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근을 갖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최고차항이 서로 1로 같은 4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은 없어졌겠지. 즉 얘는 무조건 3차 이하의 다항식이에요. 근데 실근이 3개 있는 걸로 봐서는 너는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x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2까지. 자, 가번 조건에서 여러분이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0부터 2까지 너를 정적분한 건 4고 또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게 10인데 나번 조건은 뭘 쓰라는 거야? 주어진 이 함수를 이제 0부터 2까지 양변을 한번 적분을 해볼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너를 적분을 하시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 F에서 G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죠. 자,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는 마이너스 8이다. 당연히 어떤 값이 나오게 돼 있냐면 A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가 나오겠죠. 그럼 A가 나오고 나면 끝났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F3 빼기 G3이니까 요 식에다가 3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지. 3 들어가면 1, 4, 3, 12A.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2A는 얼마니? 이거를 답으로 내시면 됩니다. 적분은 니네가 해보세요. 아까 틀려서 하기 싫어요. 자, 20번 하겠습니다. 20번 해보세요. 20번 어렵습니다.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영차. 으차. 색칠놀이 하지 말고 푸세요, 문제. 누가 색칠놀이 하래? 안 돼. 고민해 보세요. 적분 변수가 t입니다. t.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해지면 t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값 함수 그리고 있는 놈 하나밖에 없죠. 누가 봐도 절대값 함수를 그려서 넓이로 풀라는 문제인데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굳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넓이로 푸는 게 훨씬 쉬운데 절대값 1차예요. 2차 아니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이 인테그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라고. 너네는 이거를 그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거. t도 모르고 x도 모르겠다가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dt, 적분 변수가 t라고 하면 x는 뭘로 취급한다고? 상수로 취급한다고. x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린다고. 그러면 어디서 꺾이겠니? 꺾이는 지점이 정확하게 2분의 x에서 꺾여야 된다고. 너네가 이런 걸 자꾸 문자로 봐서 그래. 상수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여기서 시작돼. 뾰족. 여기가 2분의 x. 이거부터 딱 시작한다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0부터 2라는 적분 구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저 그림을 기준으로. 사실은 2분의 x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아니면 사이에 있을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적분 구간이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지. 왜냐면 x는 양수니까. 즉 케이스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세 개짜리 다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푸는 문제야. 금방 나와, 넓이로 풀면. 심지어 기울기가 2짜리야. 선생님이 아까 들었던 예시랑 똑같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뭘 구하면 된다? 밑변의 제곱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높이가 밑변의 2배니까. 모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제곱의 실수배야, 항상. 정확하게는 밑변의 제곱에다가 2분의 기울기를 곱하면 돼. 만약에 기울기가 3짜리 삼각형의 넓이야. 밑변 제곱하고 2분의 3 곱한다. 밑변 높이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높이는 뭐다? 밑변 곱하기 기울기예요. 좀 어렵다고 했지. 자, 해볼게. 봐봐. 일단 fx라는 함수 자체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한 거야. fx는 이러한 함수를 0부터 2까지 t에 관한 정적분을 한 게 fx래요. 됐죠? 근데 x가 이제 0보다 클 때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보다 크다 같을 때네요. 자, 그러면 적분 구간에 해당하는 0부터 2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0이 여기 있고 2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럼 0부터 2라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은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면 그만이야. 즉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면 그만이라고. 즉 우리가 2보다 2분의 x가 더 클 때, 즉 x가 4보다 클 때는 2분의 x 제곱하면 4분의 x 제곱 빼기 2분의 x를 2에서 빼는 거니까 2분의 x 빼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자, 두 번째, 만약에 2의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않고 0이 여기 있고 2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둘을 서로 제곱해서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서로 더하지 않겠니?
이게 이제 이 풀이의 상당히 아름다운 점입니다. 이게 x가 4보다 작을 때예요. 뭐 등호는 아무 데나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굉장히 간단하다고. 넓이로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넓이라는 거는 밑변의 제곱에 정비례하는데 여기선 높이가 이제 밑변의 딱 2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는 뭐 한 거야?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뺀 거고 얘는 삼각형과 삼각형을 더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삼각형 2개를 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얘는 최고차항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빼기 4 나와요. 얘는 2분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 나오죠? 자,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4를 경계로 해서 기억번 F5는 6인가? 5는 위에 들어가죠? 5 들어가면 6 되는 거 맞죠? 니은번 최소값은 2인가? 모르겠어.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요게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2에 있거든. 2.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 그리고 0이 있고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4부터 연속이겠지? 기울기 2짜리니까. 이거 2에서의 미분계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랑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2에서의 함수값 넣어보겠습니다. 2 들어가면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4 답은 2가 되는 게 맞아요. 니은번 최소가 이때가 최소입니다. 이거 2차 함수 아니야. 이거 직선이야. 이거 여기서 2차 함수 딱 자른 다음에 직선으로 뻗어 나간 거야. 여기서는 잘려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 디귿번 4에서 미분 가능한가? 미분해서 4 넣어보셔도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x 빼기 2 나오는데 4 들어가면 2 나오죠? 2 나오죠? 위아래 미분 가능하죠. 디귿번 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는 구간별로 함수가 나오는 게 중요해. 함수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내신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고. 내신 기출에. 그럼 이거는 넓이로 못해. 아니 사실은 넓이로 할 수 있지. 왜? 우리는 나아가서 나중에 뭘 배울 거니까 2차 함수 넓이 공식 배울 거니까 알아야 돼요. 단대국어에서 나왔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여유 있게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는 미리 나눠줄게요.